지난 시간은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을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운동의 법칙을 합니다. 봅시다. 운동의 법칙. 이번 시간에 해야 될 학습 목표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직선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도입으로 보면 국제우주정거장은 축구장만한 크기의 구조물로 350에서 380km 상공에서 이 정도 거리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대략 한 인천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여 킬로 정도 돼요. 450킬로 정도 돼요.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 상공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그동안 국제우주정거장의 조립을 위해 우주 왕복선과 무인 화물선 등이 수십 차례에 걸쳐 왕복했다. 지상에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부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서로 도킹을 해야 하므로 이들의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운동하는 물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운동 상태에 있는지 예측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있는 이런 우주정거장에 있으면 그 안에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먹어야 되겠죠. 음식도 갖다 줘야 되겠고요. 이게 축구장만한 크기라고 얘기하면 이 안에 부품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품들을 수십 번, 수백 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면 이 우주정거장이 대략 한 초속 한 400m/s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총알의 절반에 해당되는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우주정거장에 물건을 갖다 주고 또 거기서부터 나와서 지구로 도착하려면 이 우주정거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우주 왕복선이랑 같이 도킹해서 서로 붙어서 물건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운동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가장 먼저 정의를 내렸냐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최근에 요 운동의 법칙이 가장 맞아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뉴턴이 얘기했던 건 어느 날 뚱딴지 아무것도 없이 베이스 없이 운동의 법칙은 이거야 라고 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운동은 이거일 거야 그래서 요게 맞겠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법칙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걸 어느 정도 체계화되게 정리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맞는 거로 얘기하면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뉴턴의 1법칙입니다. 뉴턴의 1법칙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1법칙은 뭐가인가요? 흔히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만히 있던 물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성질이 있어요. 움직이던 물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뉴턴이 자다가 딱 일어나서 관성의 법칙이야 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교과서 11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관성은 1500년대 말 갈릴레이가 제안하였고, 다시 말하면 갈릴레이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갈릴레이의 생각을 뉴턴이 하나의 운동 법칙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생각했던 부분을 여러 가지 글자로 써놨겠죠. 근데 그 글을 읽고 뉴턴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릴레이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 놔두면 어떻게 되겠냐? 떨어지겠죠. 아래로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체를 빗면에다가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불면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 물체는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겠지.
그런데 내려오는 거에다가 더불어서 요걸 다시 끝부분을 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레일이에요, 레일.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할 테고요.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최하점에선 제일 속력이 빠를 거야. and 그 다음에 이 탄력받아서 다시 어떻게 되게 되겠니?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되나요? 점점 감소해서 그 물체가 올라가는, 기어 올라가는, 굴러 올라가는 높이는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게 항상 같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이거 뭐 이 비슷한 실험을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물체를 놔두면 이렇게 올라가지, 원래 높이까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내려오게 되면 마찰이라든지 공기 저항이라든지 해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최고점까지는 올라가지 않아. 다시 말하면 갈릴레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려올 때 여기 운동을 방해하는, 다시 말하면 마찰력이라든지 공기 저항 같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원래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and 요 레일을 조금 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속력은 어떻게 될까? 저항 and 마찰력이 없다면 분명히 똑같은 위치까지 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and 조금 더 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똑같은 위치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점점 느려져서. 그런데 요게 여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요게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아니고 직선으로 영원히 연장되는 이런 직선 레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갈릴레이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외력, 다시 말하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 거다? 아마 무한히 가지고 있던 속력을 그대로, 속도를 그대로 방향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 실험을 하진 못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경우는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분명히 사라지니까 다른 쪽으로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분명히 최고 원래까지 높이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는 이걸 생각상으로 머리에서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최고점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물체는 올라가면 가장 원래 높이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그대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뉴턴이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외부로부터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정지한 물체는 어떤다? 계속 정지한다. 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조건이 뭔가요? 바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하니? 정지관성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니? 운동관성입니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는데, 그래서 요 버스 같은 경우를 보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면, 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여행 가면 비행기 타보겠지만, 버스를 타게 되면요, 가만히 있는데
버스에 탈 수 있으면 처음엔 버스도 가만히 있고요. 사람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게 되면, 버스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사람은 원래 어떤 성질이 있어? 정지 상태였으니까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앞으로 가니까 버스의 발을 갖추고 있는 발의 경우는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몸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 뒤로 쏠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and 두 번째로 뭐냐면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무슨 말이냐면 버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상태지, 버스가 운동하고 있고요. 사람도 운동하고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버스가 갑자기 서버리면 운동하던 사람은 계속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버스와 닿은 바닥면은 멈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앞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쭉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원래 운동 상태가 정지하고 있었느냐 아니 운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버스에서도 사람이 앞쪽으로 쏠리기도 하고요. 또 뒤쪽으로 쏠리기도 합니다. and 비행기를 타게 되면요. 비행기가 갑자기 속력이 제로 상태에서 퍽 하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속력이 쭉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상 갑자기 속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수학여행 때 비행기 타보면 알겠지만 뒤쪽으로 사람이 뒤로 쭉 빠져드는 뒤로 밀려드는 힘을 받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제 운동관성, 정지관성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확인하기를 보면 눈길을 걸은 후 바닥에 발을 구르면 신발에 눈이 털리는 까닭은 뭐냐? 눈길을 걸으면 신발 밑에 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밑에 눈이 붙어 있어. 그런데 걷다 보면 신발 밑에 붙어 있던 이런 눈들이 발이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 그런데 다시 내려오게 되면 아니면 움직이게 되면 이 눈들이 어떻게 하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눈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 그런 이유로 그런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상당히 많죠. 뭐 먼지를 털어요. 먼지 털 때 이불 같은 거 먼지 털 때 어떻게 하냐면 이불이 있으면 먼지를 텅텅텅 털어주면 이불에 붙어있던 먼지들은 가만히 있겠지만 이불을 때리면 이불은 앞쪽으로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쪽에 붙어있던 먼지들은 그냥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관성의 법칙을 끝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대표적인 물리 법칙, 물리 공식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니? 라고 얘기하면 하는 거죠. F는 ma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F는 뭐니? 바로 힘이고요. M은 뭔가요? 질량입니다. 그리고 또 A는 뭐니? 가속도고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의 변화 요인입니다. 근데 요 질량이라는 게 그전에까지 그냥 머릿속에서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다 얘기했던 부분이야. 질량이 뭐니? 물질의 질량. 한자어로 따지면 물질질 두량에서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량이라는 게 뭘까요? 질량, 물질의 고유한 양. 물질의 고유한 양이 뭔가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하면 머릿속에 개념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어떤 단어들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땐 요거와 유사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질량과 많이 비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무게입니다.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and 무게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질량은
양팔저울로제입니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양팔저울로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어떤 물체를 놔두고요. 오른쪽에다 뭘 집어넣니? 분동이라는 걸 놔둡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지구가 당겨주는 힘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and 무게의 경우는 어떤 걸 어떻게 재나요? 용수철 저울로 늘어난 길이 x를 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질량, 무게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 10kg짜리가 지구에선 10kg짜리고요. 우주 공간에서도 10kg이고요. 그 다음에 달나라에 가서도 10kg입니다. 그런데 무게의 경우는 어떻게 돼? 지구가 당겨주는 그 힘의 크기니까 많이 들었던 거 있죠? 무게가 60kg 중짜리 사람은 지구에서는 60kg 중이지만 달나라 가면 어떻게 되니? 달나라에 가면 중력이 6분의 1에 해당되니까 10kg 중으로 됩니다. 들어봤지?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용수철 저울 and 양팔 저울로 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나라에 가면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질량이야. 물질의 고유한 양이야. 그런데 이 질량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뉴턴의 1법칙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해. 그런데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크기 and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해. 그런데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크기, 그게 관성입니다. 그게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다른 말로도 관성 질량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100kg 질량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좀 질량이 작은 친구들, 질량이 좀 작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한 50kg 질량을 가진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옮기는 게 훨씬 더 움직이기가 편하니 쉽니? 질량이 작은 사람이죠. and 100m 달리기를 선생님 100kg 질량을 가진 선생님이랑 50kg 질량을 가진 학생이랑 두 명이 100m 달리기를 해서 쭉 달려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꼬린 지점에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멈춰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멈추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질량이 작은 사람이 멈추기가 쉽겠죠. 다시 말하면 관성의 크기가 질량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질량을 정의를 내렸고요. 물질의 고유한 양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어떻게?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변한다. 이해됐니요? 그래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게 19페이지에 보면 운동의 효과에서 위로 미는 힘, 아래로 당겨주는 힘 있다고 한다면 위로 미는 힘이 10뉴턴, 아래로 내려놓는 힘이 10뉴턴. 밑으로 써봅시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얘가 위로 10뉴턴이 작용해야 한대. 그러면 위로 10뉴턴이 작용하면 이 물체는 질량이 1kg짜리라고 얘기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돼야 돼? F는 ma니까 10뉴턴의 힘을 가지고 1kg짜리 물체는 얼마의 가속도?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1초 후에는 1m/s, 2초 후에는 얼마야? 2m/s. 속력이 점점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되니? 4m/s인가? 1,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2초 후에는 계산이 안 된다. 그렇게 속력이 점점 증가해야 돼. 그런데 요 물체 10N이 위쪽으로 작용하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똑같은 힘이 10N 작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위쪽으로 움직여야 되니 아래쪽으로 움직여야 되니? 이 물체는 위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래에 움직일 수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 물체는 어떻게 할 거다? 원래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이 물체가 원래 정지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정지할 테고요. 위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위로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위로 작용하는 힘 10N,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10N.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없죠. 그 없는 힘, 그 힘을 뭐라고 얘기한다?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해보면 위쪽으로 20N 작용하고요. 아래쪽으로 10N 작용하게 되면 실제로 그 물체에는 얼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냐? 바로 위쪽으로 10N 작용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힘을 뭐라고 얘기한다?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을 방향을 다 합쳐. 그 합친 효과,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짜 힘까지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F는 ma니까 힘과 가속 또한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입니다. and 질량과 힘과는 무슨 관계? 이게 질량과 힘과는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얘기하면 비례 관계가 되겠지. 그 관계에 대한 법칙이 바로 뭐냐면 뉴턴의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탐구 능력 크기로 해서 한번 풀어보고요. 보고요. and 그거에 이어서 물체의 운동 예측하기에 대한 부분은요. 요거는 물체의 운동 그거 표현할 때 운동 법칙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할 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뒤쪽에 있는 거 내용 정리하기 한번 좀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